삶의 길이 김풍기 도인편 276페이지를 합니다. 김풍기 도인이 지금 그 치악산인데 원주에서 지금 지구씨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내려왔어. 나도 치악산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몇 번 본 거 외에는. 자, 그래서 김풍기 도인편을 오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삶의 길이 우리 지훈 씨 같은 경우 이걸 벌써 2번이나 봤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 나도 이거를 몇십 년간 엄청 많이 봤어요. 또 뭐 중간에도 보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부분 보고 또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김풍기 도인 편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원기담법을 이제 청산 선사님이 이제 배워요. 12동작씩 가르쳐 주고 같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청운도인이 스승이 이제 떠나게 돼. 같이 그 앞전에는 계속 같이 수련했는데 원기담법 때부터는 하라고 시켜놓고 뭐 한 달씩 가 있거나 2달씩 가 있거나 어디에 갔다가 그 뒤에 또 이렇게 와서 12동작이 다 잘하면은 그 다음 동작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12동작씩 하는 거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뭐냐, 속리산에 있을 무렵에는 중기, 근본 이렇게 할 때 스승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원기에 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하는 수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뭐 젖을 먹여서 키우던 이런 시기와 그 다음에 부모가 떨어져서 약간 독립심을 키우면서 좀 더 강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산도 이 산에 가서 육아기 때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산의 전기를 받게 하는 것도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개를 가르쳐주고 이제 없는 사이에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동작씩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때가 17살 되들 무렵이다. 산에 들어간 지 5년차쯤 됐죠. 그죠? 12살 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폭포 위에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산에 가면 절벽이나 이런 데 바위 위에서 잘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낭떠러지 있는 데서 하면 안 돼. 왜? 내가 어떤 수행에 가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진동이 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거 지금 이게 부양이 된 거거든. 공중부양이 된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내가 어떤 황홀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얼핏 내가 진동이 온다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도화들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수련법들이 국선도 1, 2, 3 책도 책이지만은 이런 이야기 속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녹아지가 있어. 그러고 쉽게 이해가 잘 돼. 기억이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봐. 17세대 때 이제 배꼽밑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꼽밑이. 그죠? 이럴 때 무렵에 산에 가서 수행할 때 위험한 데에서 절대 하면 안 되고, 절대 계곡에서 하면 안 되고, 물 옆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이 계곡, 특히 물 옆에는 수맥이 많고, 특히 또 그런 무당들이 초를 피웠다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탁한 어떤 그런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훅 들어와. 그런 것도 자기가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해보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조심해. 어쨌든 청산선생님 거기서 하다가 마음이 맑고 뭐 힘이 용솟음 치고 금방 뭐 날아갈 것 같고 뭐 숱한 몸의 변화가 있어서 못 견디게 괴로울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세상이 흔히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몸속이 환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의 수련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뭐냐, 오늘처럼 명확하게 몸속이 자세히 보이고 몸이 저절로 둥둥 뜨기는 처음이다 이게 되죠. 몸이 저절로 둥둥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떠보면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반면에 지그시 반을 감고 반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은 또 그렇게 몸속이 명확하게 보이고 몸이 저절로 둥둥 뜬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자기도 그러니까 약간 그 비몽사몽간에 또는 그 완전히 그 나라는 어떤 의식 자체가 완전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냐? 이게 웬일인가? 몸이 오싹하면 어디로 한없이 내려가지 않는가? 그것도 순간이고 찬 기울이 몸이 닿는 듯한데 여러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따라가니까 여기 앉아서 숨쉬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중에 알겠지, 그죠? 그 폭포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거기 완전 죽게 된 거야. 이때에 이제 영계에 가는 거예요. 영계. 영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와 맺어져 있다. 우리 것을 전부 받아서 함께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큰 책, 작은 책, 뭐 수백 권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와 둘이 하나로 연결된 걸 명심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꿈속에서 한참 보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머리가 몹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하면서 서성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뭐냐?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거의 죽게 된 거를 그 호랑이 2마리가 그 청운도인한테 와 알려주는 바람에 가서 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자 위험한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냐? 이 영적인 세계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반드시 꿈을 꿔요. 내가 여기에서 수행이 깊어갈 때 내 몸은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고 내 영도 공부를 해서 가는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은 꾸는 꿈이 달라요. 영적인 어떤 수행과 관련된 꿈은 일반적인 꿈하고 달라. 그거를 반드시 그게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 이게 개꿈인가? 그 유진 씨가 얼마 전에 했지, 그지? 이게 개꿈인가? 그지? 이렇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예전에 것도 꿈인가? 근데 명확하게 내가 아침에 깨어서 딱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영적인 세계의 꿈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은 영의 세계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내가 모르는 사람들 영의 세계에서 계속 나타나. 그러고 어떤 장소. 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그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했죠, 그죠? 거기서 졸업식까지 했다. 대학 졸업했다고 그 졸업장을 주더라고. 그 옆에 뭐라 그러나 이게 뿔이 난 그 유니콘 같은 이런 게 매어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에서 훈장 선생 같이 가르치고.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반드시 꿈을 꾼다. 그거를 내가 스스로 잘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죠,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는가 물어보니까 하늘이 도와 살았다. 이틀 밤 사흘 낮 만에 깨어났다. 그러면 제가 죽었던가요? 아니다. 죽었으면 어찌 살아있겠느냐? 폭포 밑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 근데 몸을 많이 다쳤으니 얼마간 몸조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백호와 대호가 호랑이가 있느냐 하니까 네가 다치고 나서 그 호랑이가 달려와서 알려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서 너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청운도인 같은 도력을 가진 분이 왜 청사선사님이 굴러 떨어지는 걸 몰랐을까? 그죠? 왜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도력이 높다 해서 돌아가는 걸 다 하는 거 아니라. 이게.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정도 죽을 고비에 간 거를 청운도인이나 모운도인이나 이런 분들이 미리 그러면 방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못했지? 그죠?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청산도사님이 나중에 되면 이제 속시로 내려올 때 67년도에 하산할 때 그때 이제 청운도인하고 무운도인이 불러가지고 네가 세속에 가면 죽을 고비를 한 3번, 4번을 넘기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요한한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국에 가기 전에 쓰리 구테스와라도 몇 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너는 미국에 가게 된다. 미국에 가서도 이런 겪고 언제쯤에 다시 죽게 되면은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약간 넘겨서까지 살아요. 나중에 다리를 지팡이로 이렇게 육체적인 이미 떠나야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제자들을 계속 진보를 시키고 하면서 발이 마지막 절 정도의 그때까지 몸이 되게 나빠져요. 그 다음에 쿤달리니 탄트라 썼던 사라스와티도 그쪽에서도 크리아 요가를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크리아 요가는 SRF에서 가르쳐주는 요가하고 크리아 난다가 가르쳐주는 요가, 쿤달리니 탄트라 썼던 사라스와티가 가르치는 요가가 달라요. 크리아 요가 절대 같지 않아요. 약간 테크닉도 다르고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 크리아 요가 같이 나자 요가, 하이 레벨 요가는 반드시 스승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아까 이야기한 부자 같은 내지는 딕시아 같은 이런 걸 반드시 받아요. 이게 없으면은 엉터리다. 이게 없으면 높은 수련을 절대 갈 수 없어. 국선도 책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적인 고아가 된다 하는 게, 그죠? 그게 사입이냐 아니냐, 정통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하면 더 수련이 좋을 것 같지. 천만에. 김은호 선생님도 여기 와가지고 수련은 이게 중요하다. 누구한테 받았느냐, 어떻게 내려오는 전통이냐가 중요하다고 저거 보고 물어보고 이야기했잖아. 그건 뭐냐, 그 수련법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이 위에서 끌어주느냐 안 끌어주느냐가 중요해요. 끌어주느냐 안 끌어주느냐. 자, 그래서 이제 잠도 많이 잤으니까 우리 얘기나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도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풍기 도인 이야기를 해줘. 그 다음에 김풍기 도인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정각도 원기단법의 거의 마지막 도화를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거학태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학태자는 통기법을 해야 돼요. 소위 그 진기단법, 진기삼합조리에 해당되는 게 통기법이거든. 그쪽의 도화가 거학태자 이야기라. 이렇게 이 도화들이 그 수행법의 단계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풍기 도인 이야기를 하는데, 김풍기 도인 이야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학술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가치가 있는 어떤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극이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또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 브라만이 어떻고 그 다음에 프라크리티 또 어떤 생기 그 다음에 진화 이렇게 가는 어떤 이런 단계별의 어떤 과정들하고의 어떤 그런 연관성,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그 언어로 설명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친밀하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 그 말의 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도화 안에 이 안에 있는 가치를 잘 분석하고 추적하고 어원을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접근을 했던 어떤 학자나 어떤 이런 쪽이 없어요. 이게 무려 한 8장 정도가 그 이야기라. 8장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긴 내용들인데, 이거를 국선도 우리가 57년의 역사에서 이거를 정말 이 안의 내용과 요가와의 관계나 중국의 어떤 이야기하는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무극이나 태극이라든지 뭐 성리학이라든지 내지 이런 쪽하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김풍기 도인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오랜 옛날에 김풍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외동아들로 태어나 어찌나 총명하니 모든 동리 사람들이 신동을 낳았다고 소문이 파다하였다. 김풍기 아버지 꿈에 큰 용이 구슬을 물고 바람과 같이 나타나 구슬을 주고 사라져서 처음에는 용이 구슬을 주었다 하여 용구라 하다가 나중에는 풍기라고 개명을 했다고 전한다. 자, 그래서 김풍기가 그러면 살았던 동네가 어디겠느냐? 어디겠냐? 제천 쪽. 그렇지. 원주는 아닌 거는 맞아. 네. 내가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출발을 해서 가다가 중간에 제천이라는 데를 거쳐서 치악산을 가요. 치악산도 굉장히 큰 산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 태백산 이쪽하고 또 서로 연결돼 있고, 그게 백두대가 내려오면서 내가 그렇게 산의 명칭은 그렇지만은 다 그렇게 연결된 큰 어떤 그 산이지.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걸 그 삶의 길 보면서 풍기라는 지역을 내가 풍기라는 지역이 있잖아. 영주 그쪽에 풍기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기라는 지명이 그 풍자가 그 풍년할 때도 풍자고 이렇게 풍기도 그냥 그 풍자 바람 풍자거든. 그래서 기자도特기자고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아마 그 풍기라는 지역이 김풍기 도인으로 인한 어떤 영향으로 풍기라는 지명이 생겼을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원주에서 치악산 가는 쪽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일화의 그건 아니라 아까 중간에 제천이라는 데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풍기에서 치악산까지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아마 한 4, 50km 또 돌아가면 어떻게 되고 뭐 하겠지만 그 정도 되는데 한 이틀, 3일, 옛날 사람들은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또 뭐 길은 안 좋겠지만 되게 빨랐거든, 예전에는. 그래서 젊은 사람이고 한 2, 3일 정도면은 풍기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의 풍기하고는 또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그쪽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기라는 지명도 김풍기 도인의 영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쭉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주 똑똑하고 15살에 조언을 하니까 그 귀엽고 마음씨 착한 아가씨하고 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날 동네 사람들이 사랑채라는 데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풍기가 이제 사냥을 잘 하니까, 그래서 산짐승 잡았는 행운을 못 잡았다 하니까 짐승을 많이 잡으면은 산신령님 호랑이가 보내서 잡아간다, 산신령님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해서 이제 뭐 산신령이 어디 있느냐, 뭐 또 내가 뭐 산짐승을 쫓아다니면 안 잡고 난 덫을 놓아 잡으니까 산신령이 죽은 거다. 그래서 난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사랑채에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하니까 주인 어른이 이제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사랑채가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대문 옆에 사랑채가 있어.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게 개방된 자기 집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사랑채하고 안채하고는 달라요. 사랑채는 마시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뭐 막걸리도 한잔 먹고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 하다가 그냥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적견방 뭐 비슷하게 예전에 그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떠드니까 이제 안채에 있던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인이 꼭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은 그 사랑채에 그냥 불 떼놓고 따뜻하게 하면은 동네 사람 지나가서 몇 사람 모여 저들끼리 놀다 그냥 가고, 뭐 주인이 거기에 뭐 누구를 문 열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채가 이렇게 대문 옆에 있고 굳이 대문을 안 열고도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하고 인정이기도 해요.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래서 하니까 이제 주인한테 묻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을 하다가 저 치악산에서
밥 받는 수도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산신령이 있는지 아닌지 알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메신저지, 이제. 계기가 탁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도 웃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김풍기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꼼꼼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김풍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치악산에 그 도인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운 날에 간다 하니까 부모들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들이 성격을 아는지라 아들이 워낙 고집이 세니까 말려도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못 말리는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해요. 수련을 끝까지 하려면 고집이 세야 돼. 마음이 약하거나 고집이 없으면 가다가 중단해. 왜? 이 과정이 힘들거든. 근데 그러니까 김풍기라는 이 도인이, 큰 도인이 나오게 된 것도 이 기본적인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것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거예요. 그 김은하 선생도 마라지를 찾아갔을 때 마라지는 저 리시케이지 저분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 만나러 오면은, 자기한테 배우겠다 오면은 물어요. 너 뭐 배우러 왔느냐? 이렇게.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아니면 어떤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전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은하 선생은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내가 어떤 수행의 단계에 올라가고 싶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목표가 달라. 김은하 선생은 이미 내 목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여튼 해가지고 내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게 이 사람의 목표인 거라. 그러니까 그때 말은 이미 알아본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말려도 안 되니까 어쨌든 감이 오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28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박 받는 물 만나 무엇을 알아볼까 생각하면서 가다가 바삐 그릇 제천 근처쯤 오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제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풍기 있는 데에서 거의 하루 이틀 정도 걸어가다가 중간에 제천 쪽에서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요. 며칠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다가 눈발도 약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 이제 막 계속 가는데 불빛이 비치는 거야. 그 불빛이 비쳐서 조그마한 초가집에 토담집에서 이제 불빛이 나와서 그 문을 두드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누구요? 이러니까 치악산 가는 길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온 김풍기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을 열면서 추운 데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풍기가 안에 들어가고 안도에 숨을 쉬고 방 안에 들어서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백발의 그 노인이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혼자 앉아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에 큰 고생을 했어 하면서 자, 따뜻한 아랫목으로 내려가 앉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풍기는 아무리 추워도 예절을 배운 김풍기인지라 아닙니다. 이렇게 패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노인께서 아랫목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조그만 거에서 이 백발도 치악산 노인은 김풍기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절이 있고 인성이 괜찮구나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기고, 자, 하고는 김풍기는 노인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노인도 답례를 하고, 마주 앉는데, 노인이 비록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길게 나 있으나, 얼굴은 마치 홍안의 소년같이 불그레하고, 주름살이 이마에 조금 나 있을 뿐, 눈썹이 길고, 키는 보통 키에 눈에서는 광채가 났다. 이 표현들이 그 나름의 노인이라 하면은 이게 머리가 쉬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름도 별로 없어야 돼. 얼굴도 항상 이렇게 불그레하게 이렇게 혈색이 좋아야 돼. 근데 뭐 자기가 도가 높다 하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찌들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내가 도가 높아 이래 봬도 몸은 아파도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아니야, 내가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그죠? 그게 도인의 외모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거의 뭐 기본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치악산이 무슨 일로 가는 것이요? 그렇게 김풍기를 바라보고 노인이 물으니까 그 목소리가 또 우렁차고 무게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예절을 배운 김풍기는 말씀을 낮추어 하여 주십시오. 계속 예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낮추라 하고 자기 주소, 성명, 나이, 집안 형편에 이런까지 이야기 다 하고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산신령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왔다 하는 것들을 소상히 아뢰는 거예요. 이게 예절이라.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속이지 않는 거지. 떠보지 않고 예절을 갖추고 노인에게 대한 어떤 그런 정성의 마음을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노인이 하는 거예요. 김풍기는 그러면 네 마음에 산신령이 진짜 있다고 생각이 되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중요해. 다 중요하지만 떠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 김풍기의 내면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런 어떤 일화들이 곳곳에 나와요. 인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김풍기가 그러죠. 잘 모르기 때문에 치악산 도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옵니까? 이렇게. 내가 모르니까 가는 건데 왜 자꾸 내 안에 있는 속의 생각을 자꾸 묻느냐. 그러니까 노인이 또 뭐냐 하면은 내가 묻는 말은 김풍기 마음에 다소 짚히는 것이 조금치도 없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또 물어요. 이건 뭐냐? 네가 네 내면의 어떤 네 마음의 흐름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것들 쪽으로 돌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탁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거든. 이때까지 바깥에 누구 이야기만 듣고 거기 지식에만 의존하다가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는 자, 네 마음을 들여다봐. 네 진짜 그 마음은 그게 있다고 믿어 어때? 이렇게. 이때까지 김풍기라는 사람이 살아온 거 외면을 향하던 감각에 다른 사람 이야기에 있던 것들을 내면적으로 탁 돌려놓는 거야. 요 말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또 그래. 글쎄요. 제가 뵙지 못하였으니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마음에 조금치도 짚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또 뭔 것 같아? 그냥 쉽게 읽은 건데 자꾸 읽은 거 뭔가 물으니까 자꾸 피곤하지. 뭘 그냥 아무 뜻도 없는데 왜 자꾸 이거는 뭔데 자꾸 물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는 김풍기라는 사람의 인성을 또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직한지 아니냐고. 네가 조금씩 잡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네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 잡히는 게 없어? 이러면 이제 조금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은 잡히는 게 없어도 잡히는 게 있는 척을 해요. 근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도인은 그 김풍기라는 내면의 마음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소위 그 아르주나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나 아르주나 그 에고 그 자유 선택을 하는 그 에고의 인성을 보는 거야. 그 인성이 솔직해야 돼. 그 인성이 솔직하지 못하면은 가다가 빠져요. 자만하게 되고 나를 속이게 되면은 절대 이 수행은 높이 못 가요. 내가 내한테 솔직해야 돼. 내가 내한테.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보는 거라. 그걸 보는데 김풍기는 솔직하다는 거야. 담백하지. 그래서 조금 더 잡히는 데가 없으니까 없다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참 딱 노인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만한 일로 이 추운 겨울에 부모님 걱정되시고 부인의 애를 타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산신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산신령이라는 거는 모습을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절에 칠성 뭐 전혀 이런 데 가면은 산신령을 이렇게 막 사람처럼 백발이 성상 그려놨잖아요. 그게 산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자리는 그렇게 해놨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산의 정기를 높이어 사람들이 지어 부르는 말이니 개의치 말고 날이 새면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지어 부모 봉양하고 시간이 나면은 고요히 그리고 천천히 몸을 골고루 움직여주면서 잠시라도 모든 생각을 다 잊고 숨을 배꼽 아래 깊숙이 쉬면서 마음을 안정하는 법을 익히면은 다른 생각을 잊어버리는 만큼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니 그리하기 바라며 오늘은 몹시 피곤할 것이니 우선 잠을 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 산신령이라는 거는 산의 정기를 높여 부르는 거지 사람을 모양을 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산의 정기가 높기 때문에 산에 갈 때는 항상 그 산의 정기에 대해서 내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자, 아주 기초적인 이런 수련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고요히 몸을 일단 움직여주고 잠시 생각을 잊고 배꼽 아래 깊숙이 쉬면서 마음을 안정하면서 그렇게 하되 다른 생각을 잊어버리는 만큼 그 밝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몇 가지에서 굉장히 수련의 키포인트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 있는 만큼 들어온다는 거. 이게 기초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가다가 안 돼.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단전에 집중하는 걸 놓아버려야 돼. 비워야 돼. 비워야 들어온다 하는 거를 그 단계로 가는데 요거 자체에서 출발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놓지를 못해. 비우지를 못해. 이 도화라는 게 들여다보면 정말 세세하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물과 옥수수를 다음날 삶아 먹고 해가 중천에 떴고 뭐 어떻게 돼서 이제 꼭 치악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 여기도 치악산의 줄기다. 치악산이 그 상당히 그 둘레가 크고 태백산맥과 다 이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풍기가 어느 도인이든지 만나서 자기는 궁금증만 풀면 된다. 그러니까 노인이 엄숙하게 헛된 고생하지 말고 밥 받는 도라는 게 어쩐지 내가 알려주었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김풍기 도인이 오다가 어떤 그 옆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에 뭐 도인이 없느냐 하니까 그 마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도인들이 많은데 소문으로는 아까 김풍기가 봤던 그 도인처럼 생긴 사람이 이 근처에서는 최고로 높은 도력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김풍기가 비로소 이제 내가 큰 도인을 몰라 뵀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해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하수는 고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절대.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도 예사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머릿속에 내 에고 내가 일반적인 어떤 지식과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고수다 하수다 하고 판단해서 절대 맞출 수가 없다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지 나름대로 해보는 거라요. 그렇게 그 도인 하라는 대로 하는데 13일째 이제 문 걸어 잠가놓고 이제 지 딸이 뭐 한다고 막 하니까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막 굶고 그냥 하는 거야. 집에 문도 못 열게 하고 하도 고집이 세니까
부모도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지. 하루 이틀 지나가고 1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제 부모가 밖에서 이제 매동 아들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랑채에서 이제 막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거의 죽어 있는 거죠. 이제.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급히 미염을 끓여서 입에 넣어주고 따뜻하게 불을 떼고 온몸 주물러주고 하니까 이제 겨우 돌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그 교훈이 있죠, 그죠? 급하게 하려면 안 된다. 어떤 비법을 배웠더라도 빨리 그거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내가 그거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도락이라는 게 내가 급하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급하면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욕심, 빨리 이루겠다. 내가 뭐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 막 빨리 1, 2년 만에 나는 막 버뜩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몇 번의 이번 생은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 생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급하게 빨리 하려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혼자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요. 용구라는 이름에서 풍기라는 이름이 된 게 그 금방 밝음의 기운을 바람처럼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다 해서 김풍기라고 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무 안 먹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좀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또 뭘 좀 먹어가면서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번에는 뭘 좀 먹으면서 하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눈에 천태만상의 환상이 떠오르면서 하늘에서 꽃같은 아가씨가 또 무수한 노인 뭐 그런 장정들 이런 쪽이 막 나타나서 막 환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안 먹고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박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급한 마음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좀 먹으면서 하는데 어떻게 돼? 환상이 시작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혼자 그 방법대로 알았다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어떤 나쁜 영들이나 귀신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 그 이상한 수련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정신병자가 되는 게 귀신에 잡혀간다는 게 이건 그런 거예요. 이 수행이라는 게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정확한 수행이 아니면은 이런 그 나쁜 영들에게 그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게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스승이라든지 어떤 국선도랄지 내지는 그리야 요가 이런 높은 그 영들이 그 보호하기 위해 제자들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 쪽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자기 혼자 하게 되면 그런 보호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 영의 대문은 활짝 열어놨단 말이야. 귀신이 출입하기 얼마나 거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책이 들려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산에서 아니면 집에서 할 때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돼. 저런 어떤 우리 스승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큰 높은 영들에게 보호를 해달라고 빌고,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해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면서 밝은 기운으로 그걸 탁 밀어내야 돼. 거기에서 그 좋다고 이상한 거 좋다고 해서 뭐 이상한 소리 들린다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잡혀, 귀신에게 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선한 영이 있으면은, 천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루시퍼도 있는 거예요. 그 요가난다 이야기가 다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의 실패를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부모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풍기 도인을 치악산의 그 도인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김풍기가 가니까 그 도인이 안에서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큰 절을 다시 올리니까 김풍기 도인이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하죠. 세상 일을 모두 급하게 하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되고 무엇이나 올바로 알지 못하고
무엇이나 올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실패가 따를 뿐인데, 젊은이는 너무 잘 모르는 것을 너무 급히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부모에게도 누를 끼치고 불효를 하고 부인에게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풍기 도인이 이 도인이 이 산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모든 걸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느냐 할 때 이제 이 치악산의 도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를. 이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도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난 특징별로 다 달라. 근데 치악산 도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쪽이 되게 발달한 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거라. 그죠? 자, 그래서 치악산 도인이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줘. 자, 첫째, 몸이 허약하게, 얍전에 올 때보다 몸이 허약하게 됐으니까 이는 조용하게 내가 몸을 움직이고 하려 했는데, 조용하게 나름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 이거 조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네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 내려와 있으니까 이는 허무에 빠진 거다. 수행에서 자칫 하나 허무에 빠져. 그죠? 하다 보면 아이고 만사다 막 부질없구나,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특히 불교 쪽이 허무주의에 많이 빠지지. 그게 얼굴에 나타나거든. 얼굴이 이미 막 세상 만사 다 부질없다 하는 게 얼굴에 다 읽히거든. 그걸 보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안으로 횡하니 들어갔으니 이는 오장육부가 주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되니까 눈이 안쪽으로 횡 들어가고 눈이 충혈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의 집 외동아들로서 이런 모양으로 야기했으니까 너 부모 마음이나 부인의 마음이나 뻔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집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분명히 할 일 다 하고 하라 했거든. 먹고 잠자며 간간히 하였으면은 별일 없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거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늘 그러잖아, 그죠? 내가 오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귀에 들어와. 오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반복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그거를 수용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김풍기 도인도 마찬가지라. 도인이 상세하게 알려준 대로 했으면은 이런 사달이 안 나지. 그러나 자기가, 이 사람 뭐예요? 급하게 또 확 하려는 그게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간간히 하라는 거는 그런 성격이 못 되니까 그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풍기는 노인의 질서정연한 정확한 추리에 다시 한번 놀랐고, 그래서 두려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 노인에게 기어이 제대로 박받는 법을 배우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앉아서 이 어리석고 모르는 저를 바다같이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자 알려는 준다. 근데 반드시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겠다 하니까 부모한테 가서 전하고 허락을 받고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따라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노인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노인에게 이제 자식을 맡겨 줄 테니까 가르쳐 주시고 양식은 내가 이제 조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도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산에 있지만은 양식 걱정은 안 해야 된다. 또 산속에 많은 짐승이 살고 있지만은 다 그 짐승들도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구하다가 구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300살이 넘도록 이산저산 옮겨 살아왔지만 나 혼자 농사 짓고 나 혼자 식량을 만들어 살아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도 깜짝 놀라는 거죠. 300살이나 됐다고 그 말이 진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많이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300살이 넘어가지고 나도 이제 본향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닦은 것을 전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수년간을 제자를 찾아봤지만은 제자도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댁의 자제분이 마침내 와서 기쁘게 생각하였으나 외아들이라 심히 끓였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승낙하시니까 자기로서는 이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죠? 300살을 과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300살을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 300살이라는 게. 그런데 웬만큼의 제대로 된 도인들은 기본적으로 300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살아요. 특히 이제 마하라지에게 도를 가르쳐 준 아트만한다, 그분도 마하라지를 만났을 때 300살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 도인들 특히 예전에는 이렇게 나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살았다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은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내려오는데 환인 같은 경우에 3,300년이에요. 3,300년 동안에 7분의 환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약 대략 봐도 한 470년, 500년 가까이 돼요. 그 뒤에 보면은 환웅은 18분인데 그분들은 약 한 1,500년을 18분이 그렇게 통치를 하죠. 그 기간이 약 한 80년 정도 돼요. 그죠? 그 뒤에 이제 당군 같은 경우에는 47분이 약 한 2000년간을 해요. 그러면 그 통치 기간이 한 40년 정도 돼요. 수명이 갈수록 줄어들어 오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환단고기를 보다 보면은 화백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환단고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분들은 다 도인이었다. 이런 지악산의 어떤 도인처럼.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민족의 국민들도 전부 다 이렇게 박받는 수련을 기본적으로 다 했다 하는 게 환단고기 역사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도화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왜 그런 도가 끊기느냐, 대가 끊기느냐 하는 이유도 이 뒤에 나와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마하라지에게 도를 아트만한다가 전해줄 때 그러잖아요, 그죠? 300살이 넘도록 여러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전부 다 그 도를 제대로 이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다 동굴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그냥 어떤 즐거움만 찾는 그런 수준으로서 그게 도가 완성이 아니거든. 도가 완성이 되려면은 아까도 지금 선한 덕을 현실에서 쌓으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아트만한다가 조를 전해준 그런 동굴에 도를 전해준 기존의 제자들은 뭐냐? 동굴 속에서 그냥 자기만 그거를 향유하고 말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 도가 높은 도냐? 절대 높은 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 마하라지도 마찬가지, 그죠?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100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한 40년, 50년간 인도에 있는 제자들만 거의 수천 명, 전 세계적으로는 제대로 자기 밑에서 몇 달, 몇 년씩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사람한테밖에 못 전하잖아. 김우라 선생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게 도를 물려주기 어려워. 그만큼 이게 도를 마지막 완성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단고기의 어떤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환인, 환웅, 당군의 맥이 왜 끊어지느냐. 그 도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할 수 없거든. 옛날에는 이어졌지. 왜? 도인에서 도인에게 물려줬으니까. 화백제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 내가 왕인데 그 오가의 어떤 그런 무리들 중에서 그런 훌륭한 도인이 나오면은 그 도인을 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 도인이 만장일치로 추대가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가 높은 도인이 통치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뭐 7천년, 수천 년간을 그렇게 어떤 큰 대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세습을 하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식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통을 했다 해서 내 자식이 그 도인이 되냐? 절대 안 되거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되기도 어려운 거야. 자기 핏줄에 그 애 뭐 낳아봤자 10명이잖아. 10명 안에 거기서 도인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어? 안 되는 거야. 그게 결국 도가 끊어지는 거야. 그것도 여기에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요 정도 조금만 하고 끝내기자. 보죠. 자, 295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우리의 박받는 법의 그 이치는 이 세상 사람이 생겨난 이후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것인데, 그래서 누구나 마땅히 닦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져서 걱정이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큰 인물이 나면은 역적의 노릇을 할 줄 알고 자신들의 당장 권세만 생각하기 때문에 박받는 진리를 닦지 못하게 한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참된 사람이 못 나오게 되어서 나라가 어지럽고 도둑이 생기게 된 것이니, 자,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하여 이 박받는 법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 박받는 법이 그렇게 산속에서의 몇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큰 도인이 나오면은 국가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라가 삼국 통일한 뒤에 그 화랑들이 닦는 그 국선이라는 그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도, 이제 전쟁이 없어지니까 이제 평화로운 세상인데 굉장히 높은 어떤 무리가 있어. 그러면 왕이 제일 신경이 쓰이지. 내가 잘못하면 저쪽에서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존경도 받지. 무수한 또 도력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 그 권력이라는 게 계속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탄압을 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 밀려서 산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 중요한 게, 자, 먼 훗날을 위해서 이 박받는 법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여서 계속 가야 된다. 그 먼 훗날이 언제겠어요? 지금이라. 그나마 요 지금 시대에 쓰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한 명씩이라도 끝까지 이어서 오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선도를 하고 있다.